네, 근데 이제 무슨 제품 강의를 해볼까 되게 고민을 했었었는데 그래도 신제품을 하면 제가 공부도 할 수 있고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이제 나온 지 얼마 안 돼? 리서페이싱 세럼을 하려고 했는데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재료가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인유타에서 키즈마스님이 이제 해주신 그 영상이 최고 이제 핫한 그 내용이 너무 좋아갖고 그냥 이걸로 PPT도 했고 같은 내용으로 한 번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안 뽑으려고 했는데 말이 너무 꼬이더라고요. 보고 할게요. 네, 그래서 이거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피부는 여자들의 모든 고민이잖아요. 그래서 연령별로 피부 노화의 진행 단계가 있는데 20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드름 그리고 뾰루지, 피지 분비가 많아지기 때문에 이게 고민이고 이제 30대로 넘어가면서 건조함, 이게 그냥 겉에가 건조한 게 아니라 이게 속건조로 되게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각질 문제도 있고 이제 40대로 넘어가면 이제 피부가 아무리 파우더를 발라도 칙칙하고 저도 파우더는 안 쓰는데 계속 요새 이 고민이 되게 많이 되거든요. 딱 40대 접어드니까 진짜 고민이 시작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50대로 넘어서면서부터 탄력저하, 주름, 이제 깊은 주름, 이제 잔주름 말고 이런 깊은 주름에 대한 고민을 다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런 모든 연령대의 고민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저희 새로운 제품이자 리서페이싱 세럼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이런 고민 혹시 해보신 적 있으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되게 노래 나다가 네, 이게 자국이 점점 희미해지기는 하는데 그 시간이 되게 길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좀 최근에 이런 일이 좀 있었는데 이게 베개 자국도 어떻게 보면 노화가 시작되면서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피부 속에 이렇게 공간이 생기면서 그 공간에 압력이 가해졌을 때 이렇게 자국이 오래 남는 거예요. 그리고 사진을 찍었을 때 얼굴 넓거나 커진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노화예요. 피부 처짐이나 이런 것 때문에 좀 넓어 보이는 그런 거고 또 최근 피부 안색이 얼룩덜룩해졌다. 이것도 좀 나이가 들면서 막 붉은기, 홍조 이런 것도 있잖아요. 네, 이런 것도 있고 피부가 칙칙하고 건조해졌다. 이것도 노화죠. 이제 멜라닌 색소가 많이 분비되면서 이렇게 노화가 되는 거고 눈가 표정 주름이 이전보다 신경 쓰인다. 깊은 주름도 나이가 들수록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고민은 누구나 하실 것 같은데 이런 고민을 어떻게 이제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 제품으로 이렇게 해결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저희 제품이 이제 4가지 멀티 케어를 제공하는 리서페이싱 세럼이에요. 이제 이 4가지가 뭔지 오늘 좀 살펴볼 건데요. 이 4가지가 보시면 피부 톤 정리, 맑은 피부 표현, 촉촉한 텍스처 있게 나는 피부 이 4가지를 살펴볼 건데 어떻게 이런 기능을 다 할 수 있는지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피부 톤 정리예요. 피부 톤이 보시면 사람들이 이제 칙칙한 피부, 저도 제일 고민이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칙칙한 피부인데요. 이게 칙칙해 보이는 원인이 색소 침착 때문이거든요. 근데 색소 침착이 왜 생길까요? 아까도 제가 살짝 말씀을 드렸는데 노화가 시작되면서 침착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제 피부가 노화가 되면 세포에 상처가 생기고 세포가 그러면 변성이 되고 세포에 손상이 되는 거예요. 손상이 되면 멜라닌이 이제 생성이 되는데 멜라닌은 원래 안 좋은 애가 아니라 되게 좋은 애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자외선을 받고 외부 이제 다른 환경적인 요인이 침투가 됐을 때 얘네가 이렇게 막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거 생성되면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노화가 시작되고 세포 손상이 되면 멜라닌이 비정상적으로 많이 생성이 돼요. 그러면은 이제 필요한 거는 쓰여주고 남은 애들이 자꾸 축적이 되는 거죠. 그 이제 축적되는 게 여기 상피세포에 멜라닌이 안착이 되면서 이게 쌓이면서 색소 침착이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피부가 칙칙해 보이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 칙칙해 보이는 피부에 효과적으로 이제 작용하는
이제 이 저희 성분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세 가지 성분으로 인해서 칙칙함이 개선이 된다고 하는데 또 이거에 대해서도 좀 살펴봐야겠죠? 여기 보시면 세 가지 성분이 있어요. 홈케어 솔루션이라고 해서 노나펩타이드, 아세틸 테트라펩타이드, 나이아신 아마이드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제 세 가지가 특징이 있어요. 근데 펩타이드는 화장품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만한 성분인데 그냥 이거 자체만으로도 되게 좋아요. 보습력, 재생력, 주름 관리를 해주는 펩타이드 성분인데 노나펩타이드는 그거의 더 업그레이드 버전이거든요. 이 성분이 들어가 있는데 이제 그래서 이 노나펩타이드가 획기적인 펩타이드, 뭐 미백 펩타이드, 업그레이드 펩타이드 이렇게도 소개가 되고 있어요. 보습, 재생, 주름 관리뿐만 아니라 멜라닌 색소 멜라닌 색소를 억제해줘요. 아까 제가 이렇게 칙칙해 보이는 게 멜라닌 색소가 이렇게 누적이 되면서 쌓인 게 이렇게 색소 침착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거를 억제시켜주는 애예요.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한 아이고요. 또 아세틸 테트라펩타이드 이름도 되게 어려운데요. 이게 이제 좀 갱년기 증상하면 거의 홍조 같은 거 생기잖아요. 이 홍조도 홍반 현상이라고 해서 모세혈관이 좀 더 이렇게 더 눈에 띄게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이렇게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아이고요. 또 나이아신 아마이드 같은 경우에는 비타민 이제 B3라고 되어 있는데요. 원래 얘가 여드름 치료제로 쓰였던 아이예요. 근데 분명히 여드름이 나서 처방을 했는데 피부가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숨은 기능을 봤더니 미백의 기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도 이렇게 세 가지가 모두 다 들어있어서 저희가 이제 홈케어가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그러면 두 번째 기능, 촉촉한 텍스처인데요. 이거는 피부 결이에요. 피부 결이 어떻게 좋아져야 되냐면 일단은 각질이 잘 탈락이 돼야 돼요. 근데 저희가 보통 각질 주기가 28일이라는 거는 대부분 알고 계실 거예요. 각질이 생성되는 시간 14일, 각질이 각질층에 머무는 시간 14일. 이게 이렇게 루틴이 잘 잡혀야지 생성도 되고 탈락도 되고 하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주기가 되게 길어져요. 지금 보시면 나이가 노화가 시작되면 이 각질 주기가 28일에서 한 45일까지 늘어난대요. 그럼 이제 45일이 되면 생성도 억제가 되고 탈락도 잘 안 되기 때문에 피부가 그 나이가 들수록 푸석푸석한 거 있잖아요. 각질 탈락이 잘 안 되고 새로운 생성이 안 돼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막아줄 수 있는 저희 제품의 핵심이죠. 아하가 뭐냐면 이제 아하도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수용성 각질 제거 성분이라고 해요. 각질 사이의 연결고리를 제거해서 피부 표면에 오래된 각질을 자극 없이 부드럽게 제거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성분으로 인해서 피부 결이 각질 주기를 되찾아주고 피부 결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이 아하에 어떤 성분이 있는지 또 알아봐야 되잖아요. 아하에는 아하 10분밖에 없으니까 아하에는 클라이콜릭 애시드라는 성분과 나트릭 애시드, 만델릭 애시드라는 성분이 있어요. 근데 이게 크게 다 되게 생소했거든요. 저는 보면서. 근데 이제 세 가지 다른 게 뭐가 있냐면 이제 클라이콜릭 애시드 같은 경우는 천연 원료예요. 이게 사탕나무에서 추출한 원료이기 때문에 천연이잖아요. 우리가 천연하면 더 되게 더 좋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얘가 이 세 가지 중에 분자 입자가 제일 작아서 흡수가 되게 잘 된대요. 그래서 흡수가 잘 되기 때문에 빠르게 침투하고 효과도 빠르겠죠? 그래서 빠르고 뛰어난 각질 제거 효과가 있고요. 락틱 엑시드 이거는 젖산이 우유에서 추출하는 물질인데요. 얘는 채보다는 입자가 조금 더 커요. 그래서 채보다 흡수는 좀 늦지만 그래도 수분 공급이나 이런 게 천연 보습 인자 중 하나로 피부에 수분을 공급해준다고 하죠. 그래서 순한 각질 케어 효과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만델릭 애시드 같은 경우에는 얘가 이제 이 색깔에서 입자가 제일 커요. 큰 대신에 흡수되는 속도는 좀 느리지만 대신에 이제 민감한 피부이신 분들한테는 얘가 좀 트러블이나 이런 거 일어나는 거를 좀 방지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더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세 번째로 가야겠죠.
세 번째는 모공이에요. 모공. 우리가 피부가 좋게 보이려면 솔직히 모공이 별로 없어야지 피부 결도 더 좋아 보이잖아요. 모공이 우리가 이제 흔히들 블랙헤드 고민 되게 많이 하시는데 블랙헤드는 이거 이렇게 빼내면 모공이 더 커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녹여서 없애줘야 돼요. 근데 여기도 나와 있지만 얼굴에 2만 개의 모공이 존재를 한대요. 근데 2만 개가 다 블랙헤드라고 생각하시면 얼굴 진짜 지저분하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아까는 아하가 있었는데 이번엔 아하는 친수성이라고 해서 물이랑 되게 친한 애인데 얘는 지용성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좀 기름이랑 친한 애여서 우리가 이렇게 블랙헤드 없앨 때 녹여서 없애준다고 하잖아요. 그런 기능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보다 피부에 더 깊이 침투하는 바는 지용성 특징으로 피지를 뭉치지 않게 하고 피지를 녹여 모공 속 피지와 노폐물 제거, 피지 컨트롤, 살균을 도와줍니다. 여기 사진에서처럼 이렇게 블랙헤드를 녹여서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예요. 그럼 바는 어떤 성분으로 되어 있는지도 알아봐야겠죠? 흰 버드나무 껍질 추출물에서 이제 살리신이라는 성분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건데요. 여기 흰 버드나무 껍질의 효능을 보면 항여드름, 항색소, 항노화, 항산화 진짜 좋은 건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로 이제 모공 관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아하도 있었고 바하도 있었는데 얘네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좀 알고 짚고 가면 좋을 것 같아서 아하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크게 비교를 하면 얘는 이제 수용성, 얘는 지용성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는데 아하는 피부 겉에 이렇게 머물면서 피부 결의 개선을 해주는 거고 바하 같은 경우는 깊숙이 작용을 해서 피부 속까지 작용을 하는 애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네 번째 있는데요. 네 번째는 정말 누구나 하는 고민이죠. 주름이 잔주름부터 깊은 주름까지 있는데 이걸 어떻게 케어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제 저희가 뭐 콜라겐 하면은 누구나 다 좋다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콜라겐이 왜 좋은지도 좀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콜라겐 같은 경우에는 저기 피부 표면이 아니라 피부 속 진피층에 머물러 있는 애예요. 근데 콜라겐하고 엘라스틴이 같이 있는데 콜라겐은 피부의 기둥이라고 보시면 되고 엘라스틴은 그 기둥 주변을 이렇게 탄탄하게 만들어주는 엘라스틴. 두 개 다 서로 없으면 안 되는데 이제 콜라겐은 20대 때 100%가 차 있다고 하면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얘가 감소할 수밖에 없어요. 40대가 되면은 2분의 1로 감소를 한대요. 그러면 피부 속의 진피층에 콜라겐이 사라지면 아까 그 베개 자국 있죠? 그렇게 텅텅 비는 걸로 압력이 가해졌을 때 잘 펴지지 않는 원인 중에 하나가 콜라겐이 부족해서도 있거든요. 그럼 이제 40대가 저도 지금 40대인데 40대가 됐을 때 2분의 1로 감소하면 그냥 이렇게 살 수도 없잖아요. 점점 감소할 텐데. 그럼 어떻게 채워질 수 있고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리서페이싱 세럼 속에 바쿠치올이라는 게 있어요. 바쿠치올은 자연에서 찾은 레티놀, 바쿠치올은 고골지의 씨앗에서 추출한 안티에이징 항산화 성분이에요. 콜라겐 생성을 자극해서 피부에 탄력을 부여하기 때문에 주름 개선 물질인 레티놀의 천연 대체제로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요. 레티놀은 다 들어보셔서 한 번쯤은 이거 아는데 근데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을 한 번쯤 하실 수 있는데 레티놀이 되게 좋지만 자극적이래요. 자극적이고 산화가 되게 빨라서 잘못 사용을 하면 오히려 피부에 악효과가 있을 수 있는데 저희 리서페이싱 세럼 속에 있는 바쿠치올은 천연 성분이기 때문에 그런 단점을 잡아준 거예요. 그래서 탄탄한 피부 케어, 안티에이징에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쿠치올하고 레티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를 비교를 해보면 콜라겐 합성을 도와 피부 탄력을 부여한다는 기능은 똑같지만 한 가지는 천연 식물물의 성분이고 한 가지는 합성이에요. 당연히 바쿠치올이 훨씬 좋겠죠? 그리고 자극이 적고 순수하기 때문에 임산부나 수유부도 사용이 가능해요.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레티놀은 자극이 강하여 적응 기간이 필요하고 임산부가 사용이 불가해요. 근데 영양제도 그렇고 화장품도 그렇고 임산부가 사용 못하는 거는 좀 안전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레티놀보다는 당연히 바쿠치올이 훨씬 좋고요.
또 이제 임산부가 사용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왜 있냐면 레티놀은 비타민 A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비타민 A가 체내에 많이 축적되면 임산부한테 당연히 안 좋은 건 맞고, 그리고 또 얘는 낮밤을 가리지 않아요. 근데 얘는 낮에 사용이 불가해요. 그러니까 낮에 사용이 불가한 이유는 뭐냐면 아까도 뭐 주름 개선이 되고 뭐 각질 생성 주기를 다시 이렇게 돌려주고 좋은 기능이 점점점 몸에서 나오는데 외부 환경, 자외선이나 이런 걸 받으면 그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얘는 낮에 사용이 불가하지만 바쿠치올은 천연 성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낮과 밤 가리지 않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네, 빠르게 네 가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혹시 네 가지 기능에 대해서 생각나시나요? 톤하고 결하고 모공하고 주름. 이 네 가지를 한 번에 잡아줄 수 있는 화장품이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저는 놀랍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제품이 저희 리서페이싱 세럼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좋은데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또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아침 저녁으로 세안을 한 후에 토너로 정돈한 후에 1 위에 펌핑해서 눈가를 제한 얼굴에 목에 부드럽게 펴 발라준 후 부드럽게 흡수시켜주세요. 이렇게 써있는데 이제 흡수까지는 다들 하시는데 이 이후에 중요한 게 보습이라고 하더라고요. 아까도 제가 레티놀 얘기하면서 외부에서 오는 환경적인 자극이 얘한테 되게 안 좋기 때문에 보습을 해줘야지 더 큰 효과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좀 쉽게 설명하면 씨를 심었는데 물을 안 주면 안 자랄 거 아니에요. 재생이나 이런 걸 해줘야 되는데 이게 여기 보습을 하지 않으면 그런 효과가 좀 더디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꼭 보습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 제품 중에서는 베리어밤이라든지 라이트크 이런 거 꼭 같이 사용을 하셔야 되시고, 그리고 이제 낮에 사용할 때는 자외선, 아침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꼭 바르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또 이런 분들 이거 다 해당되더라고요. 균일하지 않은 피부결, 칙칙한 피부톤, 잡티 트러블, 미세한 주름, 복합적인 피부. 이거는 진짜 다 어떤 연령에서도 고민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전 마지막도 너무 좋았거든요. 전문가의 다기는 솔루션을 간편하게 실천하고 싶으신 분. 저희 피부과나 관리샵 다들 가고 싶어 하지만 시간이 안 돼서 못 가시고 비싸서 못 가시고 하는데 이 제품만으로도 충분히 그런 기능을 할 수 있으니까 꼭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